3부입니다.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보면 1, 2부 해놓고 막 또 뭐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놓고 나서도 보면 또 그 다음에 보면 안 그러니까 촬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관심사가 이미 또 딴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서 오늘은 일단은 영상을 찍어 놓고 오늘 다 못 올리더라도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을 이제 제가 2부에 얘기했던 그 학부모님이 전화 와서 옆집 아저씨라고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정말로 다른 말씀은 저하고 그 학부모님과 자기 자신과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치해서 너무 좋은데 학원 끊는 것만큼은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학원 끊는 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원을 끊는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할 게 우리가 아이에게 물어보잖아요. 아이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아이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10 중 8, 9은 학원을 선택할 겁니다. 학원 갈 거라고. 친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근데 친구도 있는 것도 있고요. 공부하려고 갑니다.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하려고 학원을 간다고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일단 공부를 하려고 간다고 하는 건 그럴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학원을 가는데 왜 편할까 아이는? 일단 학원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뇌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죠?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뇌가. 그리고 그게 어느 때부터는 또 재밌게 가기도 하지만, 재밌을 때도 있죠, 당연히 공부가. 우리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예전에 모습으로 가면, 어느 때인가, 1년 내내는 아니었을지언정, 어느 때인가는 뭔가 공부가 또는 뭔가 책 읽기가 재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재미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이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재미를 잘 안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재미가 좀 그러니까 매우 적은 거죠. 학원 끊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학원을 일부러 끊는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가 2편에서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수학능력 시험이든 논술에서든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만큼 뛰어난지 그 정도를 측정해서 제일 높은 애는 어느 대, 서울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영상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3부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원을 다니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데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지만 어떤 아이는 천천히 읽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빨리 읽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데는 생각보다 저는 5등급짜리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5등급짜리 애가 평균 5등급짜리가 수학 8월에 저를 만나서 8월에 방학 때니까 8월 말일 것 같네요. 8월 말 아니요 8월 중순에 만났습니다. 8월 중순에 만난 그 아이가 11월 시험이 있기까지 나중에 2등급, 3등급 때까지 올라간 아이가 있거든요. 5등급 아이가. 근데 이 아이를 얘기를 할 때 수시에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과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상담하는 중에 그 아이가 독서 능력이, 그러니까 독서력이 꽤 많았던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 이걸로 수시 가기 어려우니, 그렇다고 뭐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가기 어려우니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해라. 수능을 준비해서 가는 게 훨 빠를지도 모르겠다. 물론 선발하는 인원은 적지만 너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기엔 너무 어렵다.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동시에 수능 준비를 했고요. 그 수능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잘했던 게 수학은 한 4등급 정도였고요. 모의고사. 내신도 뭐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4등급, 3등급? 가끔 3등급도 나오는 수학에서는. 그리고 언젠가는 또 2등급도 나온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뭐 4, 5등급, 6등급 이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그렇게 시켜놓고 여름방학에 이제 고3이니까 학교를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를 수학능력 시험에서 치르는 것처럼 똑같이 치렀답니다. 또 이 아이가 좀 가능성 있게 봤던 것은 그 아이가 생물이 가끔은 모의고사에서 1등급도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읽기 능력이 매우 우수했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준비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아침 이제 학교에 가면 시험 시간을 그러니까 수능 시험처럼 똑같은 시간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맞추게 되죠. 학교에서 답을 맞추고 문제가 부족한 부분을 집에 가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학과 또 과학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오답을 정리를 합니다. 오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 3등급 때에 어쨌든 그 대학에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끝에까지 공부를 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다시 이 수학능력 시험 치르는 것처럼 똑같이 치르고 하고 자기 전까지 오답 노트 한 번 정리하고 자기 전에 한 번 오답 노트 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5등급의 학생이었지만 3등급 초반대나 2등급 후반대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어서, 물론 그 중에는 생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1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국어도 2등급인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이 또 이제 좀 덜 나왔던 거죠. 이래서 매우 빠른 성장을 거뒀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원을 이게 끊는데 가장 큰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원은 끊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원은 그러면 끊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이제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합니다. 좀 전에 그 아이는 고3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잘하는 사람이 조언을 그렇게 해주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에 매진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은 아직 1학년, 2학년이 학생의 경우에는 좀 널널할 겁니다.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안 갔죠. 이게 뇌에서 아직 너 공부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 고3 아이가 그렇게까지 매진하게 됐던 가장 큰 거에는
동기부여잖아요. 나는 그 학과를 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네? 이전까지의 꿈은 그냥 막연한 꿈이었는데 정말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었네? 아니, 갖고 있었네는 알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거죠. 이랬다가 동기부여가 빡 온 거죠. 왜냐면 아니, 학생부 종합은 공부 못해도 간다고 들었는데 학생부 종합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네?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은 인원수는 적게 뽑지만 그래도 수능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몰빵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확 그 아이 머리와 가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저는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연대 고대 가는 애들이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면. 근데 꿈만 꾸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가면 서울대 뭐 30만 명, 40만 명이지만 생각보다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정말로요.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경쟁률은 그렇게까지 아닐 겁니다. 어찌됐건 저는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생 시절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아이가 꿈을 꾸면 가능하다. 가능한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대학교도 방문해봐라. 너가 원하는 대학이 그 대학이냐? 그럼 너가 가봐.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도 가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설령 안 가도 좋다. 그러면 너가 확실히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것이 뭐 한양대가 됐든 서울대가 어디가 됐든 네가 가려고 가는 이유가 뭔데? 그게 아주 단순해도 돼요. 나 그 대학 가서 나를 증명해 보일 거야. 좋아, 콜.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서.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책은 혼자 읽어요. 학원 가면 다 같이 들어요. 멀뚱하게 앉아있어도 뭐 필기를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책은 당장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걸 왜? 가 아닌데 2부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수학능력 시험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논술이든 원하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고 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거부하고 당장 문제풀이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 안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다니까요. 나 지금 2등급이니까 난 3등급이니까 지금 요만큼만 하면 2등급 돼. 난 4등급이니까 요만큼만 더 하면 3등급 되는 말고요. 독서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독서가. 책을 읽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6월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호에도 추천하는 책이 나가지만 또 7월호에도 또 추천하는 책을 계속해서 내보내거든요. 그 책을 읽으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읽으려면 책 그만한 거 어떤 거 읽어? 가서 그냥 그거 찾아서 읽어.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해놨고요. 영어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아이인가? 초등학생이 보는 영어 책도 넣었으니까요. 그거라도 보시라고. 영어 원서 읽기는 그렇게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깨트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막연한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한 두려움. 내가 학원을 안 가면 내가 성적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 아이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고? 말이 돼? 근데 책을 읽는 것이 그 아이가 그 한 시간에 공부했던 것보다
혼자서 책을 읽으면 너 혼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혼자서 머리 굴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듣는 거고요. 들어가면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가 1등급이 되는 거고요. 대다수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라. 그것은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습과 복습입니다. 예습과 복습은, 그죠? 예습과 복습은 너무나 필요한 건데, 요즘은 학교에도 이 아이가 노트 필기 하지 않을 만큼의 양으로 노트 필기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끔찍한 거죠.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찍을 때는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사고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학교 내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노트 필기가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서는 그렇게 준비한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 능력이 떨어지죠. 이유는 왜? 이 아이에게 사고력은 그만큼 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은 누가 하는 거죠? 사고는 그 아이가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근데 그 아이가 그 사고력 성장이 멈춰 있다고요.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이다. 논술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이 수학능력 시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은, 이것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얻은 결과물인 거고, 이것은 최종 한방인 거고, 이런 거죠. 어찌됐건 학생 생각보다 예습과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하다. 예습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예습을 하면 내일 나갈 거에 대한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떠들다가 보면 이전 것도 한번 읽어볼 수도 있겠죠. 이전 거 부분도 내일 나갈 거에 대한 예습이라고 하면, 그 이전 거에도 뭐가 나왔는지 큰 제목만 이라도 보면 머릿속에 이제 한 번씩 굴러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때는 그게 있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 예습과 복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오면 책가방 만약에 이제 학원을 안 다니든 어쨌든 갔다 오면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복습을 해라.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데는 책을 한번 읽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뭔지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복습엔 또 하나 있죠. 이제 오늘 노트 필기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또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계속해서, 오늘도 자꾸 일주일에 3시간이 들어있는 과목이라면, 또는 4시간이 들어있는 과목이라면 거의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계속 회전하는 거죠. 그것도 혼자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이 아이가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사고력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또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와 또 남자아이가 다르고, 남자아이들은 또 게임에 더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저는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을 안 한다? 바둑은 둡니다. 바둑, 안 둔 지 몇 년 됐고요. 바둑 보는 거는 예전에 안 본다고 했는데, 그때 안 봤는데, 요즘에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취미로서 또 생각이 드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게임을 오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게임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취미인데 그것을 주력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게임 보다가 잠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의 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이든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든 컴퓨터 게임은 그야말로 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우리 아빠들도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가 주말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인 거죠. 그러니까 취미가 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게임을 하루에 2-3시간씩 한다 이러면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번 그리고 그것이 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학원에 가는 것은 게임을 안 합니다. 그죠? 그 시간만큼 어쨌든 선생님이 통솔을 해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집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이 아이가 어쨌든 뭔가를 합니다. 어쨌든 예습복습 다 하고 뭣도 다 했는데 나 이제 시간 돼. 이게 충분해. 뭐 하다 보니까 저녁 다 먹었는데도 예습복습 1시간에 다 끝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면 나 이제 게임할 거야. 예습복습 다 했으니까. 이러면 아주 환장하겠죠. 그죠? 이럴 때 여기에서의 거죠. 우리가 이제 독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 원서 읽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습복습 다 했다고 해서 그날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심화 학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된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책 읽기도 처음에는 느리지만 나중은 좀 더 빨라지겠죠. 한 달에 한 권 읽었던 아이가 2권, 3권, 4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번에 6월호에 나갔던 게 고정관념이거든요.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게 고정관념이고 두 번째가 능동적 독서입니다. 독서하는 거에도 능동적인 독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능동적인 독서인데 이것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추론해보고 이런 것들이 능동적 독서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메모도 해보고 그것을 정리도 해보는 이런 것들이 능동적 독서인 거거든요. 이런 독서를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어 원서를 읽는 것 매우 쉬운 거에도 좋습니다. 단어 모른다고요? 그러면 더 쉬운 유치원 거 하면 그 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거라도 좋다. 그리고 그 유치원 거가 나와 있으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이거 리스닝도 또 있거든요. 듣는 파트가. 그러니까 그것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영 안 되면 미드 있잖아요. 미드가 자막 나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막 있는 거 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러니까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죠. 자막 보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자막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게 뭐 CNN이라든지 그것은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바꿔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매일 읽기와 그러니까 독서와 영어 책을 기본으로 한 4시간 정도 잡고 나머지 그러면 아이가 보통 11시나 정도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미드나 이런 거 보는 것들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그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어쨌든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러니까 독서가 2시간, 나머지는 예습 복습. 이런다고 해도 아이한테 어쨌든 시간이 1-2시간 남아 있게 되거든요. 뭐 예습 복습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더 시간이 가면 생각보다 덜 걸립니다.
또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끔 보면 풀이가 재밌어요. 아마 아이들도 그런 기분을 느껴볼 때가 있을 겁니다. 느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그 수학을 좀 더 하게 되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적이야 뭐 당연히 자꾸 가는 거고, 아이가 나중에 뭐 시험을 치를 때 논술로 가든 또는 뭐 수능으로 가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 이 아이의 기본인 기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아까처럼 능동적 독서라든지 메모 뭐 이런 거 있죠. 메모해라 뭐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어른이 돼도 또는 대학교에 가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생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본 바닥에 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역량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원을 끊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어제 그 학부모님 말씀에 저는 뭐 제가 가끔 보면 그게 뭐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원래부터 이런 게 있진 않았고요. 톡톡 나오면서인가, 톡톡이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이전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에듀진에 나오는 기사와 나침판이나 톡톡에 나가는 기사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대표이기도 하지만 편집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진로, 진학, 또 진로 안에는 또 동기부연이 뭐 학습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집중할 때는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 생각 끝나고 나면 그 뒤로 그러니까 조금만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지나가면 이미 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야만 우리가 원고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소 대표님 제가 핑계 대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저는 뭐 대표님 잘하니까 대표님 뭐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뭐더라? 이런 말들은 자주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도 그랬고요. 지난번에 그 어디 고등학교 강의 가서도 학부모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빵빵 터지더라고요. 오히려 물론 뭐 그때는 지금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좀 더 재밌게 풀어서 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이제 누군가 앞에 들어주는 청중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재미없게 하는데 실은 굉장히 재밌게도 강의합니다. 어쨌든 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 아직 다른 거 다 동의가 되지만 학원 그거만큼은 정말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런 상담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어쨌든 용기나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엄마 혼자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동원해야 되는 거고요. 아빠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더 힘들다면 참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그분이 이 동네 산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바로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만 걱정이 된다면.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다른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던데 그런 건 안 하고요. 어찌됐건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자주 듣는 분들은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옆에서 엿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부모님들도 수준이 있어요. 고민의 수준. 근데 그 고민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그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분의 고민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주죠. 근데 이제 제 방송을 여러 번 듣고 또 본인의 어떤 가치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면 그 상대방, 그러니까 그 아이도 고쳐지기가 빠르거든요.
근데 일반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게 뭔 말인지. 그런 상태에서 당장 급하니까 우리 아이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고민의 깊이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도와드리는 건 헛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맑게 알아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하는 건 말귀를 빨리 알아먹기 때문인 것처럼 말귀를 빨리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한 고민을 해서 그 단계를 넘어온 아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됐든 어쨌든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금방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만 딱 문제라고 하면 아이 만나면 금방 풀릴 수 있다. 엄마의 고민의 깊이가 그 정도라고 하면 아이도 그만큼 조금 있는 아이거든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고민의 깊이가 많을수록 아이도 빨리 턴할 수 있다. 뭔가의 어떤 방향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부 찍었는데 이것은 제가 그 다음날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